여러 학부모님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주 듣는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솔직히 감각은 좀 타고나야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어릴 적부터 쭉 미술을 해오신 분들은 아마 내가 좀 타고난 감각이 있어서 계속 미술을 했지 않나? 하는 생각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어릴 때부터 항상 미술을 잘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냥 해온 케이스인데, 사실 생각해보면 선생님들도 좀 잘하는 아이를 밀어주자는 느낌으로 이렇게 지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잘하는 아이는 칭찬을 더 많이 받고, 반에서 뭐 미술로 활동해야 되는 게 있으면 항상 잘하는 아이를 시키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선생님과 친구들의 그 기대와 관심이 이어지게 되고, 그 기대와 관심 때문에 또 더 잘하게 되고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바로 이런 부분이 좀 흥미로운 점인데요. 처음부터 천재성을 타고나거나 엄청난 감각이 있지 않은 아이들도 선생님이 또는 주변 사람들이 기대하면 더 잘 해낸다, 이런 현상을 심리학적으로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도 말을 하죠. 교사나 부모의 긍정적인 기대가 아이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어릴 때는 계속 제가 좀 감각이 있고 미술을 원래 좀 잘하게 태어나서 계속 잘 해왔고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피그말리온 효과를 이렇게 되새겨 보면서 어쩌면 내가 조금의 감각이 있었는데 그 씨앗을 발견해서 계속 이렇게 칭찬해주고 기대해주고 하니까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계속 열심히 하고 또 잘한다는 소리 들으니까 더 잘하게 되고 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 미술 교육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런 후천적인 교육의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고 또 체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감각과 피그말리온 효과 외에 만들어질 수 있는 감각에 대해서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효과를 체감할 수 있었어요. 자, 감각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정의가 다를 거예요. 보통 학부모님이 우리 아이가 좀 미술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이라고 얘기할 때 감각은 어떤 감각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 아이가 생각한 걸 생각난 대로 막 쓱싹쓱싹 그려낼 줄 알아요, 선생님. 자기가 막 이게 떠오른다 하면은 이것저것 만들기도 하고요. 우리 아이 좀 재능 있는 거 아닌가요? 감각이 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경우가 있을 거고, 우리 아이는 선생님 눈매가 굉장히 좀 매서운 것 같아요. 되게 디테일하게 캐치를 되게 잘해요. 잠깐 본 것도 특징을 잡아서 캐치를 잘해요. 이렇게 관찰하고 세밀하게 묘사하는 능력, 이런 걸 보고 미술적 감각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도 계실 것 같아요. 뭐 보고 따라 잘 그린다든지 이런 능력이요. 이 두 가지 능력은 미술 교육의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능력만으로는 그림 한 장, 작품 하나를 끝까지 완성하는 단계에 도달하기는 좀 어렵죠. 단순히 뭐 관찰력이 좋고 자기 생각을 표현 잘하고 하는 것에서는 멋진 작품의 완성까지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좀 타고났다고 했을 때 천재 아티스트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어떤 미술적 재능, 감각을 좀 절대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주어진 재료나 주제가 나오면 조금 고민하는 듯 하더니 금세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막 단번에 스케치하고 채색하고 완성! 이렇게 하는, 몰입해서 끝내는 모습. 하지만 아이들에게 현실에서 이런 천재의 모습은 굉장히 드뭅니다. 분명히 타고난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도 있어요. 저희 원에도 한 명 있는데요. 100명 중 1명 정도는 아주 작은 자극에도 엄청 새롭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뽑아내고 어떤 주제를 줘도 좀 놀라운 창의성으로 이걸 표현해내죠. 하지만 그 외에 99명의 아이들은 어떨까요? 보통의 친구들은 교육을 통해서 감각을 키우는 과정에서 더 큰 가능성이 자꾸 펼쳐져요. 타고난 감각이 조금 더 좋다 해도 교육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 성과가 뒤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진짜 그림에는 감각이 없는 듯 보이는 친구도 자신감을 갖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을 갑자기 보여주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고난 감각은 출발선일 뿐 완주할 수 있는 역량은 만들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감각을 키우는 요소는 5가지 핵심 요소가 있어요. 그중 하나가 제가 항상 강조하는 원리 교육인데요. 타고난 천재성이 없는 친구들도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치트키는 원리 교육입니다. 예를 들어 천재성이 있는 친구들은 비 오는 날을 표현해보자 했을 때 위에서 본 우산을 쓰고 다니는 사람들의 시점을 위에서 막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쳤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친구들은
이렇게 선 하나 그어놓고 비가 오는 모습, 뭐 물장구 치는 거 이야기는 좀 더 재밌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비슷한 시점으로 기저선 위아래로 그리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공간도 원리 구도로 알려주게 되면 보통의 아이들도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표현하고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고 하는 표현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아, 이런 건 이런 식으로 그려야겠다. 스스로 표현해내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이건 타고난 감각보다는 교육의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감각을 기르는 두 번째 방법은 다양한 재료를 경험해보는 거. 다양한 드로잉 도구, 채색 도구, 뭐 만들기 도구, 재료 이런 것들을 접해보면서 응용해서 표현도 해보고 여러 가지 실험도 해보고 하면서 아이들의 시각적 또 촉각적 인지 능력이랑 색채 감각 많이 발달하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관점에서의 표현 경험. 오늘도 있었던 일이네요. 학교에서 사회 시간에 배운 거, 역사 시간에 배운 거, 또 뭐 과학 시간에 배운 거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어떤 주제로 표현을 하면서 아이들이 막 떠올려내더라고요. 아, 오늘 이거 배운 건데 하면서 미술 작품을 하면서도 다양한 시점, 다양한 관점으로 여러 가지를 이렇게 고려해서 떠올려 보면서 이렇게 표현까지 해보면서 아이들한테 모두 다 내재되는 경험으로, 표현 경험으로 남아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감각을 기르는 핵심 요소, 미적 감각을 키워주는 자료 경험. 아이들이 명화를 보고 또 일러스트 작가들의 작품을 보고 또 친구들의 작품도 보고 듣고 또 선생님의 작품이나 표현도 보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표현 방식을 흡수할 수 있겠죠. 천재적인 친구들은 자신의 세계에 몰입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다른 자극을 주의 깊게 보지 않고 자신만의 세계에 이렇게 빠져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친구들도 자신만의 어떤 표현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다양한 관점을 보게 되고 또 고정관념을 깨고 더 다채로운 표현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을 기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핵심 요소는 평면 작품이랑 입체 작업을 함께 넘나들며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림은 평면 안에서도 공간이 존재하고 앞과 뒤가 존재하거든요. 위아래가 존재하고 그런 것들을 더 다양하게 다채롭게 표현을 하려면 입체적인 작업에서 다양한 작업을 많이 하다 보면 공간 지각 능력이나 다각적으로 볼 수 있는 입체적인 사고, 창의적인 사고도 많이 발달하고 입체 감각도 많이 키울 수 있겠죠. 선생님, 우리 아이는 감각이 없어서 미술을 배워도 소용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으시는 학부모님에게는 재능은 출발선일 뿐 완주하는 능력은 길러지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곤 하는데요. 또 반대로 선생님, 우리 아이는 감각이 재능이 좀 있는 편인데 더 키워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하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원리교육, 다양한 재료 경험, 다양한 관점과 주제의 표현 경험, 미적 감각을 길러주는 자료 경험, 입체와 평면의 다양한 창작 활동 이 5가지 요소를 잘 교육해서 감각을 계속해서 길러나가면 좋겠죠 라고 말씀드리겠죠. 이런 케이스에서도 답은 똑같습니다. 재능은 출발선일 뿐 완주하는 능력은 길러지는 겁니다. 충분한 답이 되셨을까요? 제가 아까 1%의 천재성을 가진 아이를 엄청 특별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99명의 친구들을 아주 평범한 그냥 보통의 친구들처럼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99명의 친구들 중에서도 80~90%는 감각이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양쪽 열을 맞춰서 대칭을 이뤄가지고 딱딱하게 딱딱딱딱 그려나가는 그런 아이도 그런 특성들을 잘 살려주면 그 아이만의 개성과 감각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좀 칙칙한 색감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그 친구만의 특색과 감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길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화려한 색감을 좋아하는 친구, 촌스러워, 진짜 감각이 없다, 센스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화려한 색감을 좋아하는 친구가 화려한 드로잉을 좋아하고 화려한 표현을 좋아한다고 하면 그것을 특색 있게 개성 있게 끌어주는 것이 미술 교육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솔직히 감각이 진짜 너무 없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정말 잘 없어요. 그게 사실 저는 1%? 진짜 그림 못 그리는 친구도 아직 형태 감각이 없어서 그런 거고 방향 감각이 없어서 그런 거고 아니면 어떤 심리적인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친구들도 있어서 그런 거고 엄청 느낌 없게 그린다고 해야 되나? 너무 이렇게 똑바르게 딱딱 그리는 그런 친구들도 오히려 그것들이 좀 다듬어지면 디자인 쪽에 더 잘 맞을 수도 있고요. 그것들을 잘 살려줄 수 있는 그러니까 아이들마다의 색을 살릴 수 있는 그만큼 그 아이에 대해서 잘 알고 끌어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감각이 없는데 미술해도 소용없는 거 아닐까요, 선생님? 감각이 워낙 없거든요. 해서 이렇게 단정 짓지 말고 그 아이에게 많은 기회를 주세요. 믿어주고 기대해주면 더 좋고요. 작은 관심과 인정과 칭찬이 아이를 큰 영향으로 끌어갈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이들마다 어떤 씨앗을 가지고 있을지 정말 모릅니다. 교육을 하다 보면 이 아이에게 이런 감각이 있었나? 이런 가능성이 있었나? 하고 발견하게 될 때도 정말 많고요. 이 아이는 진짜 안 늘 것 같은데 갑자기 급성장을 이루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좀 소질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걸 길러줘야 될까요? 할 때도 조금 캄다운하고 차근차근 단계에 맞는 교육으로 그 타고난 감각을 계속해서 끌어주고 키워나갈 수 있는 노력을 한다면 좋은 출발선에서 완주하는 능력까지 아이의 꿈을 펼칠 수 있을 거예요. 절대 조금의 타고난 감각만으로는 끝까지 해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빠삐용 아이들이 처음 생각부터 시작해서 스케치하고 끝까지 완성해낼 줄 아는 능력은 정말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림 한 장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손으로 온전히 100% 스스로 다 해내는 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오늘의 이야기도 여러분과 많이 통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